안녕하십니까. 퀴트린 황상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 근무하는, 한 개 학원에 오래 근무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기회가 됐을 때, 여기 잦은 이직이라고 썼지만, 기회가 됐을 때 좋은 기회를 잡아서 가는 게 낫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강사의 커리어상 어떤 게 좋을까요? 하는데, 저는 오래 근무해서 잘 된 분도 봤고, 어, 기가 막히게 이직 타이밍을 잘 잡아갖고, 좋은 자리 찾아가신 분도 봤습니다. 어느 쪽이 맞냐는 상황마다 다른 것 같지만, 그 어떤 상황이든 고려해야 될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력 썼을 때 최소 1년 이상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학원이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와야죠. 그런 것도 있고, 몇 년을 근무하는 게 좋냐, 이런 거는 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강사들이 이직 언제 고민하냐? 어, 제가 어떻게 포지션이 학원계 카운셀러 비슷한 포지션이 돼갖고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고민을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잘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고민을 얘기했을 때 남들한테 발설은 안 해요. 하여튼 많이 듣는데 같이 고민을 해드리기도 하고, 답이 나와 있는 문제 있는 것도 있고 아닌 문제들도 있는데, 이직 관련돼서도 굉장히 학원을 옮기는 게 나은 거냐, 어디로 가는 게 나은 거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고민할 때 왜 그러냐 봤더니, 제일 많은 거는, 제가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문의를 하셔서 그런지, 더 큰 물이 궁금하다. 단과 진출하고 싶습니다. 대치 가고 싶습니다. 재종 도전하고 싶습니다. 뭐 인간 강사 어떻게 되나요? 단과에서 1타 강사 어떻게 되나요? 수능 강사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고민 중에 한 8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강사라면 이런 꿈이 있어야 되겠죠. 강사로 이제 자신의 커리어를 설계를 하셨으면, 개원 말고 내 학원 말고 강사 쪽으로 했으면, 더 많은 학생들을 더 멋있는 포지션에서 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포지션에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수면 위로 나오는 건 요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긴 한데, 현재 있는 더 큰 데로 가보고 싶은 게 왜 생겼냐 했더니, 현재 있는 포지션에서 막 한계가 눈에 보이는 거죠.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안 나오는 상황. 내가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내가 잘 돼봤자 저 정도인가 라고 하는 거에서 좀 회의감을 느끼거나,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물이 궁금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그 현재 있는 곳에서 인간관계 자체가 좀 불만족스러운 경우들에 대한 얘기도 많았습니다. 이건 어느 직장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과, 특히 이제 고등부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곳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제 개인 경험상 수업에 관련된 거에 좀 비정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또 잘 돼요.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도 많고, 뚜렷하진 않은데 뚜렷한 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좀,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각져 있습니다. 성격이 내 수업에 관련된 거에 관해서는 이렇게 성공에 관련된 것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면 딱 거기 이게 둥글둥글한 사람은 보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둥글둥글하면 성공하기가 힘들어. 이 바닥이. 하여튼 뭐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좀 까탈스럽거나 뭐 까다로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치로 가면 갈수록, 대치에서 대형 학원 가면 갈수록, 가서 또 성공하신 분들이 많은 위치에 가면 갈수록 이거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밖에서 수업 외적인 걸로 만나면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아니면 비정상이라는 얘기긴 한데 굉장히 정상적이고, 굉장히 인성도 좋으시고 품성도 좋으시고 사람들 배려도 잘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꼭 자기 수업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굉장히 전투적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상 불만족을 느끼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젊은 선생님들은 진짜 친구를 만드시는 게 큰 일입니다. 아주 미션이에요. 내가 학원 생활하면서 힘들거나 즐거울 때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 강사 친구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미션이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저는 운 좋게 그런 친구들을 좀 만나가지고,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움도 많이 받았고, 내가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만난 게 굉장히 지나고 나니까,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울려 다니면서 낄낄거렸지만, 그 친구들이랑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이 학원판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인간관계 불만족스러워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딴 데로 가고 싶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이 젊은 선생님들 중에서 단과 쪽에 진입하신 선생님들이, 얘기가 좀 친한 선생님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얘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더 좋은 학원을 이직해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더 잘 나가는 것 같아까지 빠졌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제가 갔으면 나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단과란 포지션 자체가 항상 비교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강사란 포지션이. 누가 1타다. 우린 무조건 이제 시작은 누가 1타다. 누가 더 학생이 많다. 누가 더 매출이 많다. 이런 것들도 있고, 누가 더 인지도가 높은 학원에 가서 수업을 한다.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비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비교가 너무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제가 못하다고 하는 거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지만, 대체로 제가 보면요, 하나는 A라는 강사가 낫고, 하나는 B라는 강사가 서로 다른데, 잘하는 게 다른데, 둘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또 경쟁 관계가 돼버리면, 서로 다 자기가 잘한대.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그 포지션에 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속에 담아두고, 발전의 원동력으로 쓰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고, 이 감정이 너무 넘쳐 흘러가지고, 좀,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꽤 계시고요. 계신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런 애들은 있는 거지. 하여튼, 뭐가 더, 이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열등감, 비교, 이런 것들이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기 말한 네 가지는 전부 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 학원판에 들어오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자, 기타 번아웃 와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라고 해서 그냥 내려놨다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수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결혼하시면서 이제 이사를 가시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가족이 이사 가다 보니까 이사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 문제가 여기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진짜 돈 문제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이게 하나하나가 이유가 아니라 이 중에 몇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이직 뭐 하셔서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장단점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직을 해서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더 좋은 학원으로 이직하는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선생님들이 모두 아실 텐데, 단점에 해당하는 것들은 한 번쯤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확 하고 이직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봐갖고. 자, 제가 더 좋은 학원으로 이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과로 처음 왔을 때, 그 전에, 이제 단과로 오기 전에는, 뭐 단과 비슷한 생활을 했는데, 저 거의 비일지 학원이긴 했는데, 작은 동네에서 인천, 부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목동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경험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영어과 선생님들이 많은 곳으로 오다 보니까, 그때 제가 왔을 때 영어과 선생님들만 15명, 16명 됐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막내로 들어갔는데,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 보고 배운 것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 중에서 안 좋게 풀리는 거 보고, 저건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것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타과목 선생님들이랑 교류가 자연스럽게 함께 학원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교류는 그냥 같이 담배 피다가, 그 당시에는 그냥 쉬는 시간에 담배 피다가 이제 통성명하고 인사드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러면 한잔 하다가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그러다가 이제 성향 맞으면 좀 친하게 지내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대화를 하면서, 이게 어떤 일을 내가 잘 하게 됐을 때, 내 순수한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외부의 이런
환경 변화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거꾸로 내가 잘 안 됐을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했을 때 환경 변화 때문에 다른 과목에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이직했을 때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될 학원으로 가시는 게 같은 추천이고, 아마 이직은 보통 더 좋은 학원으로 보통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위해서 가신다? 나이가 어릴수록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치에서 지금 현재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 이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냥 대부분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강사 1년차로 돌아가면 뭐 할래?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대치로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 무조건 대치에서 시작할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치동 광고가 됐네. 하여튼 더 큰 학원, 더 큰 시장, 더 큰 학군지에 대한 경험은 어릴수록 해보는 게 좋지 않은가. 그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스트레스 받고 안 받고 정신적으로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두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좋은 경험은 제가 대치에 처음 갔을 때 옆에 현우진 선생님이 180명 놓고 수업하던 걸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때까지는 100명 이상 수업하는 거 한 번도 못 보다가 수업하러 처음 들어갔을 때 강의실 배정받고 처음으로 학생 만나러 갈 때 제 옆 강의실에 계셨기 때문에 그거 보고 우와 저렇게도 수업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좀 저의 그 생각의 틀이 깨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경제인이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급여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급여가 상승한 상태로 가는 거는 아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제가 너무 단과 베이스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학원, 새로운 학원을 뚫는다는 건 요즘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고인물들이 은퇴 안 하는 것도 있고 시장 환경도 있고 경쟁이 심해진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목동에서 일을 하다가 대치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대치에서 와 감사합니다 하고 대치 큰 학원 가서 수업을 하는 순간에 나는 목동에서 똑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보다 돈을 덜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여기서 잘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니까요. 그 바보가 아닌 이상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버는 선생님들이 옆에서 주변에 수두룩 빽빽 이렇게 있으면 내가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그 흑화만 까맣게만 되지 않으면 더 빠른 성장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대신 스트레스도 굉장히 큽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직하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학원 선생님도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 선생님들한테는 다른 학원 가봐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가보셔라. 다시 받아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 아무리 제가 말로 해도 안 믿는 눈치라서 아니 실제로 가봐라 갈 수 있으면 꼭 가고 싶으면 얘기해라. 소개도 시켜줄게. 한 적도 있습니다. 자, 더 좋은 학원으로 이직한다는 거, 더 좋은 학원이든 어디든 이직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이 문제가 됩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연스러운 얘기고 아주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고려를 전혀 안 하세요. 선생님들이 이직을 하실 때. 머릿속으로는 고려를 했지. 근데 실제로 행동하는 거는 고려를 전혀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곳에서 내가 새로운 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 성공 방정식이 안 먹힐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내가 기존에 있던 곳에서 잘하고 인정을 받았던 것 그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그 환경에 우연치 않게 딱 맞아떨어서 확 하고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한 99%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치에 있던 강사가 다른 지역에 가서 깨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고요. 거꾸로 어떤 다른 지역에서 대치동으로 갔을 때도 많이 깨집니다. 목동도 마찬가지예요. 부천이나 뭐 광명이나 이런 쪽에 있었던 선생님들 중에서 목동이 가까우니까 이쪽에 지원을 하셔서 이제 오시는데 대형 단과로 오시는데 와서 깨지는 거 부지기수입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는 새로운 환경이 됐고 거기선 성공 방정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내 입장에서 근데 기존에서 내가 잘하던 것만 너무 믿고 그것만 쭉 밀고 나가다가 부딪혀서 깨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데 단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 사업장인 거예요. 서로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안 알려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안 알려주거나 아니면 정반대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얘기가 너무 많아. 너무 다양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를 너무 따라가다 보면은 이도 저도 안 된 다이소 스타일의 수업이 돼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수업이 돼서 장점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깨져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이라는 건 생각보다 큰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솔루션,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이직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살 전후였을 때 어느 정도 좀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 하나가 30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이때 저랑 동갑이었고 저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계속 학원을 옮겨서 제가 30살 때 만났을 때 5번째 학원이었어요. 이 선생님은. 근데 옮길 때마다 학교도 좋고 그다음 수업도 잘했어요. 말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글로 갈아탔습니다. 갈아탔어요. 그래서 좀 부러웠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33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꺾인 대부분의 이유가 다른 학원에 다시 가려니까 이제 안 받아주기 시작해요. 단물만 빨아먹고 나가려고 한다. 말한 거랑 다르다. 그다음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원장님도 계세요. 제가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과목 강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강사인데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 알지? 근데 네가 나한테 그 선생님 추천하면 안 되지. 네가 나랑 친하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내가 알기로는 학원을 계속 갈아탔는데 그런 강사 어떻게 믿고서 학원에서 밀어주냐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잦은 이직의 이유가 다 있겠지만 너무 잦은 이직은 커리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히 마이너스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셔라. 차라리 이직한 거 히스토리 쓰지 마셔라. 이력서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얘기인데 새로운 환경이라 어디로 가든 이직하면 뉴비가 돼요. 경력이 좀 있는 선생님들이 이직을 하셨을 때 마주치는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경력이 이 정도 되고 실적이 이 정도 있다라고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그 학원에서는 뉴비가 맞잖아요. 그 학원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는 뉴비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존심,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여기까지라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밑으로. 여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굉장히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 근데 대체로 열정 있는 선생님들은 근데 또 가능하면 젊은 때 옮기는 게 좋은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금방금방 또 적응하시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직하는 건 장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는 장점들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저는 이직을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경우는 이겁니다. 이거. 더 많은 경험을 위해서. 또는 더 큰 급여 상승 가능성. 요거 2개. 더 빠른 성장은 여기 가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퇴보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일수록 또 야망을 가진 선생님들일수록 이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 때문에 이직을 하게 돼갖고 키트린 유튜브 보고 블로그 보고 이직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원 원장님들이 저를 안 좋게 보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밑에 3개는 생각보다 큰 문제니까 고려를 하고 이직하셔라. 하시더라도 알고 이직하셔라. 한 개 학원에 오래 있는 것의 장단점,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한 개 학원에 15년을 있었잖아요. 단과로.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거 뭐냐면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환경입니다. 이미 내가 여기 고인물이고 이 학원의 고인물이고 동네 유지쯤 되는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위로 올라가서 관리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 나랑 같이 꼬꼬마 시절을 겪었던 강사들 중에서 각 지역 1타급으로 성장한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오고 내가 계속 증명을 하면서 이 학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증명을 계속 해오면서 있었다면 나만의 포지션을 확고하게 구축을 했다면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일단 믿어줘요. 이게 저는 되게 컸어요. 그리고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상이라는 게 되고 대부분 예상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나는 내 수업만 신경 써도 돼. 내가 생각한 우리 학원 내부 환경 말고 학원 외부 환경만 신경을 쓰면 돼. 그리고 가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좀 어긋난 일을 하더라도, 살짝 벗어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를 먼저 해줘요. 이해를 먼저 해줘. 이게 굉장히 나한테 친화적인 환경에 있다는 게 전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서 오는 안정감 베이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감, 내가 예상할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급격하게 바꾸는 건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변화를 할 때, 나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제가 시간표 하나를 옮기든지, 그 다음에 수업 커리큘럼을 바꾸든지, 타이틀을 바꾸든지, 다른, 뭐, 내신하다 수능을 해보기로 됐다든지,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변화를 시도를 했을 때, 나머지 거 신경 쓸 여유가 보통 없잖아요. 그거 큰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신뢰하는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기도 하고 잘 되든 안 되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급격한 변화는 힘들지. 그죠? 저도 그 익숙한 환경 속에 있으니까. 나름 저는 이 한 개 학원에 오래 있으면서 이 환경을 잘 이용했던 것, 활용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거 저는 모르고 있다가 나올 때 이제 들었는데, 나올 때 커리어상 생각보다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제가 15년을 있으니까 그 15년 동안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학원, 한 10년차 지나고 나니까 어떠한 학원도 저한테 오퍼를 하진 않았어요. 오라고. 왜냐면 제가 안 나갈 거 아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제가 계속 있었던 학원에서도 나름대로의 저에 대한 대우를 뭐 유무형적인 것들 많이 해주셨고, 그때 안 나갈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소문이 도니까, 제가 나간다고 소문이 도니까, 그 당시에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기존 학원에 이때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원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나가서 다른 걸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찾기 시작했는데, 한 3일 만에 한 15통 받은 것 같아요, 학원 중에서. 처음 멘트는 진짜 나가세요? 진짜 옮길 거예요? 얘기를 물어서, 진짜 나갑니다. 어디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우리 학원 한번 와서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전화를 한 15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5개 다 가진 못했는데, 몇 군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그렇다고 막 그 매출이 엄청나게 크고, 파급력이 엄청나게 큰 강사는 아니었거든요. 적당한 포지션의 강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를 이제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들이 다 뭐냐면 제가 15년을 한 군데 있으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FA 선언을 했을 때 이번 기회에 저를 데리고 가면 최소한 제가 이게 코드만 잘 맞으면 제가 함부로 옮기거나 분란을 일으키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거의 원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플러스 점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처럼 15년까지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기존 그 15년 미래탐구라는 학원에서 15년 있을 때 저는 많은 기회도 받았고, 많은 호의도 받았고, 거기서 같이 근무하신 분들의 많은 신뢰도 받았고, 그러면서 친구도 많이 생겼고, 믿을 만한 선배 강사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 그래서 저도 있었죠. 바보가 아니니까. 15년까지는 아닌 것 같아. 한 10년쯤 되면 한 번쯤 옮기시는 게 맞지 않나? 딴 데 하나 테스트를 해보는 게 낫지 않나? 내가 잘하고 있는 게 학원 때문에 잘하는 건가, 나 때문에 잘하는 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겁니다. 자,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목말랐던 건 한정된 경험과 한정된 시야에서 오는 착각이었어요. 제가 이 착각을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게 제가 몇 살 때지? 한 32살 때까지, 32살 때까지는 한 달에 1,500 벌면은, 굉장히 잘 버는 거다. 이 정도면 거의 탑급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으스댈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내 주변에 그만큼 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뭐, 이제 물가 차이도 조금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다가 하루에 3,000을 버는 강사를 만나게 됐어요. 하루에 3,000을 버는 강사를 만나게 되니까 갑자기 또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와, 내가 그동안 너무 우물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착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계속 만나던 사람들만 계속 만난단 말이에요. 한 개 학원에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이 안에서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생활을 하고 이 안에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진짜 그 부정적인 가족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자주 보고 이런 사람들이랑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한테는 새로운 이야기지만 어느 때는 새로운 이야기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다 알잖아요.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경험이 한정지어진 세상 안에서 살고 있던 거예요. 얘네들 중에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난 되게 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기 위해서 그때 그 하루에 3천 버는 선생님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와 저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했고 외부 교류들을 많이 하려고 했고 저보다 예전에 그 전에는 저보다 돈을 많이 벌거나 더 잘한다는 글이나 뭐 선생님 소문을 들으면 안 믿었어요. 뻥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내가 경험한 세상 안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하거나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근데 실제로 하는 걸 보고 나니까 좀 선입관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뻥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긴 했는데 실제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 선생님들도 많이 뵙게 됐죠. 적극적으로 좀 만나보려고 하고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좀 발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족의 크기가 정해진 틀 안에서 결정된다. 비슷한 맥락의 얘기긴 한데요. 이게 대형 학원에 오래 있었던, 어디는 지방이든 아니면 대치든 어디가 됐든 대형 학원에 오래 있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심한 곳이 재종반이고요. 그리고 어학원,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팀장 자리, 부원장 자리,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 비슷한 게 돼 있는 분들을 생각보다 자주 뵙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조직 안에서 큰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뭐 상무되고 뭐 이사 달고 이런 것들처럼 어떤 학원 안에서 내부의 권력 관계나 아니 내부에서의 그 이제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 틀 안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내가 성공한 거다라고 쉽게 결정을 해버려요. 그냥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내부 경쟁에서 성공했으니까 위로 올라간 게 맞으니까. 하지만 밖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좀 빨리 빠져나온 것 같긴 한데 제 성격상 이런 거는 좀 안 맞긴 했는데 제 주변에 분들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미래탐구의 목동이랑 대치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이제 회사에서 너한테 월급을 더 주고 싶은데 너만 더 주면은 좀 뭐하니 제가 외부에서 자꾸 스카우트 제의가 오니까 잡아놓으려고 근데 급여를 더 주고 싶은데 지금 비율제에다 뭐 급여를 따로 줄 건 없으니 수당을 조금 줄 테니 타이틀 하나만 가져라 라고 해서 영어 연구소장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소장을 맡겼어요. 그리고 일은 하지 마라. 조건이 그냥 타이틀만 맡고 일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제안을 받고서 감사합니다. 뭐 어차피 나갈 생각 없었는데 그래갖고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가끔 가다가 이제 내부 세미나 이런 것들을 좀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가 일단 미래탐구의 본사에서 영어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제가 패널 스타일로 이제 가서 참석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주변에 동료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나 봐요. 저는 그냥 허울이자 귀찮음이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를 이제 뒷공작을 하다가 자기 영어 연구소장 시켜달라고 뒷공작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다른 학원으로 튄 선생님들이 한 두 분 계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나한테 얘기하지. 그럼 내가 그 선생님 추천했을 텐데 나 하기 싫었으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권력지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기가 통제력을 갖고 싶어 한다고 해야 되나?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한다고 해야 되나? 자, 어쨌든 이런 것들 만족의 크기가 그 학원 내가 일하는 환경에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해야 할 타이밍은 항상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서. 자, 다음.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게 제일 커. 단점, 제일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재종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린이집 30대 초반에 재종반 제안을 받긴 받았어요.
좋게 보신 분께서 한번 해볼래? 라고 했는데, 지금 있는 학원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여기서 친구들도 있고,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다음부터 몇 년 동안 생각나는 거야. 그때 갈 걸 그랬나? 그때 갈 걸 그랬나?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메가스터디 공채 막 이런 거 막 시작하던 때거든. 비타 에듀 공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했을 때, 나 지원할까 말까, 지원할까 말까, 나 지원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선생님들 중에 지원해서 이제 실제로 합격해가지고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친분 있는 분들이. 또 그럼 그거 아까 그거 있죠. 내가 전생보다 조금 나은 점이 좀 있는데, 나도 할 걸 그랬나? 그 선생님들 잘 나가는 거 보면은. 그리고 그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또는 같이 일하던 분들 이직했을 때도, 저도 그 제안 비슷한 게 좀 오긴 했는데, 그 제안보단 찔러보기죠, 찔러보기. 생각 있으면 얘기하세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해당 원장님께서 선생님이 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해요. 뭐 이런 멘트 술자리에서 인사차 하는 멘트들. 이거 들은 적이 있는데 집에 가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왔는데 집에 와서 자려고 그러면 자꾸 생각나.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이런 거 아쉬움 가질 바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깨지든 잘 되든 한번 해보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 심지어 깨지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깨져서 당장 기분은 나쁘겠지만. 하여튼, 오래 있는 것의 장단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제가 느꼈던 장점, 단점이고요. 제가 이직을 했던 장점,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직을 했을 때, 15년 만에 이직을 했을 때, 제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간 이직이라서, 크게 뭐 환경 변화에 강의실 좀 바뀌고 학원 타이틀 바뀌고 이거 말고 저 하는 거 똑같았고 어차피 저 만나던 사람들 뭐 학원 바뀌었다고 안 만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향이 좀 적긴 했는데 그때 이제 새로 이직한 곳에 가서 만난 선생님들 중에서 대단한 기대를 하고 오셨다가 현실에 부딪혀갖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 있는 거 다 참고하시고요. 조언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조언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직을 하고 더 큰 곳으로 단과에 도전하겠다라고 이제 하던가 더 큰 곳으로 가겠다, 지역을 옮기겠다라고 결심한 선생님들이 설마 이 영상 보고 적겠어요. 그리고 현재 학원에 만족하고 계신 선생님이 이 안에 나 학원 그래도 상당히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마음에 들고 여기서 하고 싶은 것도 아직 많이 남았어. 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영상 보고 갑자기 이직을 할까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학원이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딱 들어갔는데 한 일주일 보니까 여기 아닌 것 같아. 그럼 한 달 안에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냥 아프세요. 그냥 아프세요. 손해를 보고 월급 일주일치 못 받더라도 그냥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괜히 거기서 그 매몰 비용 오류 아시죠? 매몰 비용. 내가 투자한 일주일 돈 못 받아서 한 달 돈 못 받아, 한 달은 좀 크다. 해가지고, 내 시간 여기 투자한 게 아까워가지고 안 나오지 마시고, 아니다 싶다. 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 좀 중소형 학원 중에 좀 경영을 난장판으로 하시는 소수의 학원에서 이런 거 있죠. 뭐, 2시까지 출근입니다. 할 때 갑자기 뭐 1시까지 오라 그러고, 주말에 보충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 오라 그러고, 방학 때 특강이면은 다 비율을 챙겨드려요. 뭐 이거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냥 은근슬쩍 떠넘기고, 학년 정해져 있고, 하는 포지션 정해있는데 갑자기 추가로 막 시키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들 다들이죠. 이런 것들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도망 나오세요. 조금 손해보고 나와서 내 시간을 세이브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직을 하시기 전에는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찍고 이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평판이 연결이 돼요. 뭐 무조건 뭐 1타 찍고 나와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최고는 찍고 나오세요. 그게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 개인적으로 목표 지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까지인지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난 그래도 이 학원에서 고3 수업까지는 다 하고 나가겠다. 이런 것들도 좋고, 그 다음에, 뭐, 한 반 인원수, 여러 반 중에 한 5반인데, 나머지 4반은 4명, 3명인데, 한 반에서
한 반은 꼭 20명 찍고 나오겠다 그러면 20명 찍어보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동네 일타 소리 한번 들어보고 나오시면 굉장히 좋고요. 뭐가 됐든 내가 이 학원에서 이룰 수 있는 최선은 여기다라고, 여기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포인트를 한번 찍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중간에 어중뛴 커리어 성과를 낸 상태에서 이직을 하게 되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요즘 워낙 SNS나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숨기고 싶은 학원의 과거가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다 어떻게든 알고자 하면 다 드러나요. 대부분 알려고 하진 않는데 알고자 하면 잘 드러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있는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고 이직을 하셔라. 그 다음에 내 평판은, 강사로서의 내 평판은 이직할 때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학원이 진짜 안 좋은 학원이라서 그 학원과 트러블을 내고 이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학원에서는 그냥 전통적으로 시키던 걸 했는데 거기 있던 선생님 한 분에게는 이게 굉장히 갑질로 느껴지셨나 봐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둘 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할 거 아니니까,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다 정도예요. 불편하게 강사 입장에서 갑질로 느낄 수도 있었겠다. 학원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고는 수준인데, 그 선생님께서 너무 열이 받으셨는지, 참고로 급여 문제는 아닙니다. 돈은 다 받으셨어요. 이직을 하시면서 그 학원을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 교육청에도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신고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해당 학원에서는 법무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됐지만, 시간도 좀 지나가겠지만 이제 그 혐의 없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주의 정도 받고 끝났어요. 뭐 실제로 처벌을 받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학원 원장님께서 빡쳤잖아요. 나갈 때 곱게 잘 보내줬는데 신고 다 하고 나가고 그럼 얘기라도 하고 나가던가. 근데 마침 그 선생님이 이직을 한 학원은 이제 단과에 있다 전문 학원을 가셨는데, 그 전문 학원 원장님이 이 원장님이랑 좀 친분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선생님은 그 전문 학원에서도 이런저런 사유로 이제 빠지고 그 동네 소문 다 나가지고 이제 옆으로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있는 학원도 이 소문 듣고서 고용 결정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뒤집은 경우로 알고 있어요. 그 학원이 잘못하거나 이제 갑질을 한 경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나올 때 좋은 인상으로 나오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단과는 진짜 중요합니다. 단과판은 너무 좁아갖고 내가 나갈 때 뭔가 트러블이나 난리로 치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안 없어져요. 좋은 글씨가 안 없어져. 심지어 내가 억울한 상황이었더라도 분란을 일으키는 순간에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이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경우는, 내가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강사가 됐을 때는 이런 게 다 미화가 되고 없어지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비율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직을 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젊은 선생님들이 꽤 계셨어요. 본인도 이직을 하고 싶은데 좀 부드럽게 이직을 하고 싶어서 물어본 경우인데, 제가 얘기해 준 거 하나입니다. 저는 나올 때 학원의 입장에서, 내 생각 안에서 학원의 입장에서 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학원 입장을 최대한 배려를 하고 나온다라는 모양새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15년 있던 학원에서 나올 때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4개월 전부터 이제 슬슬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여름방학 전에 나왔는데, 여름방학 때 이제 수업을 뺐어요. 제가 모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같이 노력해서 모은 거니까, 다른 선생님 모셔서 하실 거면은 모셔서 방학 동안 하셔라. 나는 수업을 안 하겠다. 학생들한테도 안 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제 2학기부터 다른 학원 가서 수업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학원에서 나올 때에도 이제 수업을 안 하기로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수업을 안 하기로 하는데 후임 없다 그래서, 누구 후임 지정해주면 인수인계 다 해주고 나오겠다. 어차피 수업 안 할 거니까. 근데 후임도 없다 그래서 후임 선생님도 모셔다 놓고, 제가 구해서 모셔다 놓고 인수인계 해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수업을 중간에 안 할 필요도 없었고, 1학기 동안 저랑 한 학생들, 저 따라오게 된 학생들 무조건 있으니까 없었고, 그 다음에
기존 학원에, 마지막 학원에서 나올 때도 제가 굳이 후임을 정해놓을 필요도 없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인수인계 해줄 필요도 없었죠. 근데 그냥 제 목적은 나올 때, 한때 내가 몸담았던 학원들한테 최대한 손해를 좀 덜 끼치고 나오고 싶었어요. 덜 끼치고, 나름 배려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나온 학원, 제가 15년을 근무했던 학원에서 제가 이직했던 학원, 마지막 학원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제안이 와서 지금 이렇게 원장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판은 이직할 때 상황에 달려있다. 나올 때, 힘들겠지만, 아름답게 나오는 건 진짜 힘들지만, 최소한 싸우지는 말고 나와라. 분란은 좀 덜 일으키고 나와라. 조금 억울하면 조금 참아라. 조금 참아라. 그 억울한 게 막 진짜 세상 억울한 거면 어쩔 수 없는데, 단 요만큼의 손해도 내가 보기 싫고, 나한테 또 이제 내가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나갈 사람이니까 좀 틱틱대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거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앞으로 옮길 곳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한테 이 학원 안에서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직은 무조건 미루는 게 좋습니다.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과 좀 친분을 다지시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성장 뭐 이런 거죠.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선생님은 같은 학원 선생님이신데 너는 나가도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나가진 않았는데 넌 다른 학원 더 큰데 가봐라. 뭐 대치 가봐라. 재종 가봐라. 인강 당장 뭐 수능 인강은 힘든데 고1, 2 당시 되게 생소했던 지금은 조금 활성화가 됐지만 고1, 2 대상 내신 인강 이런 거 좀 그 연결 좀 해볼래? 이런 얘기들은 많이 다 들었고 실제로 막 연결해 주시려고 했고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선생님 보고서 제가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성공만 계속한 건 아니라 중간에 막 잦은 실패들 있잖아요. 짜잘한 실패들. 이런 거 했을 때마다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 눈에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선생님이 계시면 거기는 좋은 학원입니다. 자, 다음 가능하면 스카우트 제의가 있을 때 이직하세요. 그냥 내가 이직해갖고 딴 데 지원해서 가는 것보다 스카우트 제의가 있을 때 이직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대우가 좀 달라요. 제가 단과에 들어가는 선생님들한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대형 단과 들어갈 때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동료 강사가 소개해줘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동료 강사, 뭐 선배 강사가 됐던 강사가 소개해줘서 들어가는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담실에서 예전에 일했던 선생님을 상담실장님이 데리고 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상담실 라인에서. 세 번째는 원장급 이상 라인에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공채가 있겠죠. 근데 소개로 들어오는 경우들만 따져보면 누가 더 처음에 서포트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원장이 데리고 오는 경우죠. 원장이 데리고 오면 원장 자기 평판도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데리고 온 강사가 잘 돼야 내 안목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공이 잘 되도록 잘 될 거야 하고 이제 기도 메타만 타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포지션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좀 해주죠. 전폭적으로 무조건 성공시키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강사가 소개시켰는데 강사가 그 학원 뭐 1타 강사야 막 매출을 좌지우지해. 그럼 또 무시 못하죠. 상담실에서 데리고 왔는데 상담 원장님, 상담 실장님이 그 학원에서 매출을 일으키는데 큰 공헌을 하고 계신 분이야. 그럼 또 무시 못하지. 그래서 가능하면 스카우트 제의가 있을 때 대우받고 가라. 근데 나 스카우트 아무도 안 해줘? 근데 딴 데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음 이직한 선배들 강사의 이야기를 좀 흘려듣지 마라. 한두 마디 던지거든요. 그러면 너는 꼭 붙어 있어라. 거기 꼭 붙어 있어라. 라고 해서는 나는 저희가 더 좋아 보이는데 꼭 붙어 있으라 하면 이거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히 인생의 조언인데 어차피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너 새끼는 못 알아먹을 테니까 한마디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진짜 좋다라는 게 뭐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이제 거의 좋은 데겠죠. 그 이직을 해서 이직한 선배 강사들 이야기를 흘려듣지 마시고 저는 좀 선별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직을 했을 때 그쪽에 이미 저랑 친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고 기존의 선생님들이 이직한 학원에도 저랑 친분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장단점을 어느 정도 듣고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갔다 했는데 저도 적응 기간 걸렸습니다.
이직한 선배 강사들 있으시면 조금의 인연이라도 있으면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그럼 잘 알려주실 겁니다. 대부분. 알려드리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이 벌써 45분을 찍었네요. 강사의 커리어에서 이직하는 것이 좋은가 계속 있는 것이 좋은가 정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추가로 좀 참고를 하셔갖고 좋은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까먹으면 안 되지.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댓글 달아달라고 요청을 드리니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조금씩 늘고 계세요.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낙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구독자 3,000 좀 넘어가는 쩌리 유튜버인데, 뭐 수익이 들어오겠습니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저의 낙은 제가 찍은 영상, 제가 드린 얘기들, 공유한 얘기들을 듣고서 선생님들의 생각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거 보는 재미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제가 영상 찍었으면 이거 들으신 분들도 댓글 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